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자, 이번 주는 빠르게 주말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근 지수가 많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도 업종들마다 굉장히 큰 폭의 차별화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구하는 가급적이면 물타기보다는 2분기, 나아가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신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될 수 있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어제 장 종료 시점에 정부에서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 검토하겠다 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그 때문에 많은 코로나 피해주들이 장 막판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제가 있었죠. 코로나19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할 것이고 확진자도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코로나 피해주들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쯤 그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났었고 또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계속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발표가 되었었고 그 때문에 저도 크게 기대를 했었다가 접을 수밖에 없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어제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투어가 무려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고 또 노랑풍선은 13%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10%, 제주항공도 12%, 그리고 하이티진로는 9%, 또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는 8%,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계절 독감처럼 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월달에 시장 흐름이 다소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정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 곳 잃은 투자처, 수급 이런 것들의 오후장이 어제 코로나 피해주로 많이 몰렸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코로나 피해주,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말 속을 썩였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부에서 이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선 계절 독감처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 등등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같은 기조로 보이지 않는다면 실적보다는 단순히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승이 빠르게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죠. 작년과 같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솔직히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백신이 나온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2차 접종까지 마쳤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일상 회복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은 충분히 기대감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너무 우리가 크게 맹신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분명히 이런 업종들은 실적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업종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만 계절 독감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정말로 전 세계가 계절 독감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요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반면에 음식료 업종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하이티진로 같은 업종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비교적 내수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실적 개선에 대해서 빠르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조금의 차이를 한번 두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맹신하지 말고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차라리 저라면 단기적으로 매수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성장주들이 많이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그런 업종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긴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1분기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부진한데 과연 2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하반기에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발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증권사의 의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보자. 그런 의견은 절대 아니에요. 왜 이런 언급을 했었는지 그건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급락장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의 월봉을 보시면 지난 1월 달에 종가 기준으로 10.5%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고 10% 하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10월 달에 6.3%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월 달에 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제가 조금 전에 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10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이에요. 자, 그래서 지수의 하락률보다도 많이 빠지지 않았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하이닉스는 1월 달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죠. 그래서 지난 1월 달 급락장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비교적 선방을 보여주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두 번째는 디램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게 1분기에는 하락폭이 제한이 될 것이고, 또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KTB투자증권, 신한금융, NH, 한화, 한국투자, 대신 등등 여러 개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많은 곳은 최대 12만원까지 조금씩 높여 잡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분기에는 디램 가격이 반등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고요. 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주가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 이때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다면 오히려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1년 동안에 한번 흐름을 보세요. 전혀 상승했다고 볼 수 없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업황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업종, 바로 2차전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최근에 삼성 SDI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증권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분기의 실적 부진과 함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발행함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 SDI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달 말에 55만 2천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월 달에는 조금은 하락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추세를 봤을 땐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충분히 2분기하고 3분기 이상 그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는 만큼 저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기업, 장비기업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라면 지금 급락장을 이용해서 씨를 뿌린다고 하죠. 농사를 짓기 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계절로서 관점을 가져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가를 조금만 늘려볼게요. 삼성은 SDI도 1년 동안 주가에 상승이 없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왜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자, 이건 우리가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1년짜리 차트로 한번 볼게요. 여기 삼성 SDI의 2020년 차트를 보시면 2020년에만 무려 166%의 상승이 났습니다. 아무리 2차전지가 성장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겁고 큰 대형주가 한 해에 166%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승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삼성증권에서 발행했었던 삼성 SDI에 대해 실적 추정하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세요. 해마다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배터리 매출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매출 성장에 비해서 2020년 이 당시에는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1년 전체 동안의 매출액이 더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이제 많이 눌릴 만큼 눌릴 위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SDI뿐만 아니라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는 농사하기 직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져보는 것이 적합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재 기업들은 작년에 강한 상승이 난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재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삼성 SDI의 흐름, 작년 한 해 동안 쉬어갔었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서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기대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수많은 업종들 가운데서 가장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련 기업이라면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삼성증권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2025년이 되었을 때 그래도 전기차 비중이 20%를 조금 넘는 수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할 더 여력이 많다, 그런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우측의 배터리 출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2025년에는 약 3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커진 이런 시점을 활용해서 지금 흐름을 보지 마세요. 최소한 2분기 이상 그때를 위해서 투자한다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의 변동성 장세를 잘 활용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